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는 원래 축구라는 게 똑같이 베스트 11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우리 쪽이 9명으로 뛰는 그런 경기 같은 분위기입니다. 뭔가 핸디캡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배당락이라는 핸디캡을 안고서 뛰는 선수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비우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이제 또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께는 또 이럴 때 좋은 선수를 싸게 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들도 하실 텐데요. 오늘 8강 이 8명의 선수 라인업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선수들 위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춥고 시장 분위기도 춥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만 추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비교적 선방을 해주고 있을지 오늘 8강 대진표 먼저 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명의 선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특징으로 좀 그룹핑이 되죠. 오늘은 첫 번째로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투어 대전입니다. 여행의 대표주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냐, 업계에서도 이 투탑을 가리는 그런 선수인데요. 중국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 대비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여행 대표주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오늘장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두 선수 맞붙습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여기는 보톡스 대전, 그리고 또 두 선수는 지금 솜사도 좀 얽혀있는 다소 좀 사이가 좋지 못한 두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인데요. 바닥권 대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사이가 안 좋기는 하지만 또 제3의 경쟁자, 제테마라든지 한국BNC 이런 선수들이 지금 판매 허가 취소가 나오면서 오히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2월부터 상승 움직임을 무난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탄력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소송과 관련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번 달 16일이었는데 내년 2월로 좀 미뤄지긴 했습니다. 보톡스 대전, 과연 오늘은 어떤 저력들을 보여줄지 2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3라운드는 유통대전이죠. 신세계대 현대백화점. 오늘 이 두 선수도 상당한 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 면세점, 그리고 또 살아나는 이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분위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위를 볼 수 있는 유통 선수들, 오늘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발 모멘텀 가진 두 선수입니다. 원전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냐 아니면 드론 쪽에 메커스냐, 이렇게 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된 선수들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단연 돋보이는 그런 테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 쪽에서 드론 부대 창설한다.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부각되는 테마죠. 드론 관련된 종목, 어떤 정책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고 좀 더 길게 이어질까요? 4라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라운드 여행대전 하나투어 대 모두투어는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서 바로 투표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용은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 모아진 선수가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되고요. 우승은 두 분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8강 하기에 앞서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실 우리 증시에 있는 선수들만 얘기를 나눠보는데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이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 뭔지 아시죠? 테슬라죠. 네. 그렇죠. 저희 그 테슬라 얘기 좀 해볼게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 이유가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산업 재가동을 했을 때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좀 2차 전지가 버텨줘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도무지 버텨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간밤에 12%
전체가 좀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 올 들어서 70% 정도 어마어마한 급락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뭐 첫 번째는 머스크의 기행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남는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테슬라의 지분을 계속해서 이제 팔면서 좀 인수 자금을 좀 충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4월 당시에 이제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분을 팔면서 더 이상 더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3번인가 더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감들이 좀 깊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제 테슬라보다 다른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언제든지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우려감들.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이 기행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감산에 대한 보도가 이제 최초로 좀 나왔었잖아요. 테슬라는 워낙에 좀 확고한 위치였습니다. 전기차에서. 이제 경쟁자 없이 이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를 하면서 가격도 떨어뜨리지 않고 굉장히 좀 콧대 높은 그런 전략을 좀 실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급용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인폭을 늘린다라든지 혹은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라든지 이러한 이 보도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이 성장도가 좀 멈췄구나. 이제는 미국에서는 1,000만 원 깎아준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할인폭을 좀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수요는 좀 떨어지면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에서 이제 성장을 해 나왔었는데 이제 또 워낙에 경쟁 기업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에 조금 위치하기는 약간은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도 약간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 쭉 좋지가 않을 것이야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선별적인 매매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평가된 부분들에 이제 오버행까지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차 전지 쪽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내년에 투자폭을 늘리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이 IRA 혹은 이제 RMA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쪽과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이 성장을 독보적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경쟁 기업들이 좀 출현을 하면서 하락할 때가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오너 리스크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과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내년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힘들다. 테슬라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실적의 어떤 성장치라든지 무언가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오로지 리스크만 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한 한방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아직은 좀 섣불리 기대하기 힘들다. 테슬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윤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테슬라는 한때 뭐 천슬라라고 별칭이 있었듯이 뭐 천슬라를 뛰어넘어서 뭐 1,500, 2,000까지 가는 게 아니냐. 전기차 시장이 워낙 확장되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일론 머스크란 사람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몽상가 기질도 있고 이상가 기질도 있고 또 돈키호테적인 성격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뭔가 이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4조 6천억 원 미화로 194억 달러를 인수하면서 무리한 인수 확장이 어떠한 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너라는 거는 사실 주도 집약적인 종목 그 섹터 분야를 갖다 선택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야지 그 시장도 넓혀주고 매출 시작하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 양반이 좀 특이하잖아요. 뭐 우주선도 쏘겠다. 뭐 여러 가지. 네네. 코인 관련 뭐 했고요. 뭐 코인 관련 언급하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후폭풍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기업의 CEO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어느 정도
쳤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내년에 성장하는데 한계가 뭐냐면은 이제 후발업체 전기차들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또 이제 내연기관 그 자동차들도 전기차로 많이 이제 그쵸. 전환해서 지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테슬라가 내년에 좀 조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전기 트럭 신차내든지 전기차를 뭐 2천만 원대 저가로 이제 출시해 갖고 지금 뭐 공장 가동 중단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첫째는 그 오너리스크, 이 기업의 중심이 돼 있는 핵심 인물이 어떠한 이제 선택과 집중과 방향을 다시 재정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글로벌 악재도 좀 해소 뒤따라 줘야 되고요. 전기차 수요 시장도 더 넓어져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단계적으로 해결돼야지 테슬라 주가는 천천히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내년에도 신중히 테슬라 종목 뭐 해외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요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신중하신 시각이시고 국내 2차 전지는 같은 궤적이다? 혹은 네네. 완전히 국내 다르다? 2차 전지는 어차피 이제 시장이라든지 성장성은 충분히 무궁무진하고요. 네.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잘 분석해서 접근하시면 내년엔 전반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 다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그만의 매력을 가지고 내년도도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요, 8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 여행 대전이죠. 하나투어 대 모두투어, 모두투어 대 하나투어. 이렇게 업계 1, 2위가 맞붙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일단은 뭐 하나투어로 방향을 하나투어. 잡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하나 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비슷해 보여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다를까 싶기는 한데 설명을 좀 네네, 해주세요. 뭐 여행업계들이 뭐 거의 고사 직전이었죠. 매출도 급감하고 실적에 있어서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 뭐 몇 년간 연속 적자고, 여행권은 거의 뭐 지금 뭐 문 닫기 직전에 있는 와중에 와 있는 사이인데요. 그나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발. 네. 이제 말씀 뭐 눈을 드렸지만 이제 방역정이나 내년 저 1월 8일부터 문호 개방.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가격리 없이 CPR 검사 없이 확진서만 갖고 오면은 네. 증명서만 갖고 오면 이제 다 입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발 수요, 유커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보다 실적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때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다 마찬가지로 좋아져야 되고, 지금 그나마 지금 이제 항공편 증설과 일본 쪽이 이제 문을 또 열고 일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일 것 같고요. 하나투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될 수 있는데, 모두 투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행업이 고사 직전이다 보니까 호텔 쪽으로 사업을 좀 눈을 한테 돌렸었어요. 호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쪽마저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 이제 사업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여행 쪽으로 집중하려는 이런 이제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뭐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제 손실 이런 부분, 또 이제 모두 투어는 이제 유동자산보다는 부채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다 영역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이 두 종목 중에서 또 그래도 좀 주가 상승하고 점수를 좀 더 준다면은 하나투어에 좀 비중을 좀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이쪽을 확 마음이 기울기보다는 그래도 하나투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모두투어는 부채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투어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두 종목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두 기업이 워낙에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여행업계 이제 1위, 2위 기업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합작 법인도 이제 설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네. 그게 잘 또 영업 손실이 나다 보니까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제 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이 움직이는 것은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봐야겠죠. 어제에 이어서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사들 이렇게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는 이 실적이 좀 적자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이제 뭐 직원들 다시 한번 다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좀 휴직 중이었잖아요. 이제 이 다시 한번 노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저는 이제 이 아직까지 여행주들은 기대감이 아닐까. 지금 당장에 이제 내년에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여행객들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인식이 지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의 환경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여행주 쪽은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약간의 테마성도 띄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투어가 결국에는 이제 여행업계 1위고 모두투어보다 매출 캐파 자체는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매출 캐파도 훨씬 크고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외 항공권 자체도 이거 이제 하나투어가 월간 이제 실적을 1,000억을 넘겼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행업계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캐파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1등이나 2등이냐 이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테마성의 성격을 띠고 움직이는 두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대장주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나투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나란히 하나투어를 좀 골라주셨어요. 비슷한데 그래도 1등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요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은요 마찬가지로 하나투어를 골라주셨어요. 7대3입니다. 하나투어가 거의 70%에 육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1라운드 하나투어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도 성격이 좀 비슷하다 해주셨어요. 차트 모양도 비슷하던데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다음 목표 저항대 매물이 몰려있는 이제 2만 원 선. 네. 2만 원 선을 좀 1차 목표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직전 고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데 보이시죠? 그 부근에 2만 원을 잡습니다. 현재 주가는 17,800원으로 전거래 대비로는 약 3% 정도 오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넘어갑니다. 이 선수들은 자주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보톡스 얘기 좀 시원하게 해볼게요.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스. 앙숙이죠, 이 두 선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지금 대웅제약 차트가 끄트머리가 잘린 건 아니죠? 저렇게 나온 게 맞죠? 네네, 맞습니다. 12월 달에 가파르게 오른 보톡스주들이 많더라고요.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12월에 관심을 많이 받던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유튜브 게시판 투표로 받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주세요.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고르기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보긴 봤는데 그래요? 그래도 대웅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네, 저도 대웅제약입니다. 대웅.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점에서 애매한 거예요? 일단은 메디톡스는 상승이 좀 너무 많이 나왔고 두 종목 다 지금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거든요. 소송이 이제 2월 1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제 벌써 6년째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전 기사 보고 아직도 싸워? 네. 또 싸워? 이 생각 들더라고요. 뭐 계속 싸우는데 이제 짜잘짜잘하게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2020년 보니까 이제 대웅제약이 이 메디톡스로 넘어간 전 직원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양 네. 기업 간의 싸움이 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라고 이 봐야 정도 될것 되면 같고. 뭔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감정 싸움이 아닌가, 기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완전히 이제 온 이 힘을 다 쏟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봐야겠죠. 네. 워낙에 이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패소한 기업이 소송 비용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손실을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네. 당연히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해외에서 이제 소송이 먼저 진행이 됐었죠. 이제 해외에서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 그 부분은 일단 해외에서는 메디톡스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 쪽이 어찌됐든 국내에서 보톡스 관련해서 이제 원료 의료품 관련해서 이제 세계 최초, 세계 네 번째로 국내에선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제 대웅제약에 이제 이 정보를 좀 넘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최초에는 11억 건 수준이었던
규모였던 게 이제 국내에서 500억 원까지 이제 좀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쪽에서는 이제 이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이 나보타인데, 나보타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에게서 이제 좀 금액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소송권을 좀 성공을 했는데, 국내 소송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 혐의 없음으로 좀 결론이 났었죠. 형사 소송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민사 소송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 소송권에 대해서 2월 1일 날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소송권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기업 다 가장 주요한 매출 캐파가 결국 이제 보톡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 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웅제약은 우리가 아는 일반 의약품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톡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그렇게 커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 동력이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보톡스에 많이 비중이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 간에는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사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가 또 이 휴재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도 냈잖아요. 그만큼 네. 이제 이 보톡스에 대해서는 메디톡스가 우리가 이제 국내 최초인데 너네들이 이제 기술 가져간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스탠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웅제약을 선택한 이유는 네. 일단은 두 기업 다 이 보톡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메디톡스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에 좀 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이제 일전의 소송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월 1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웅제약이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제조를 하잖아요. 감기약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코로나 폭증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웅제약의 감기약까지도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잠깐 봤을 때 사실 메디톡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부담되는 위치거든요. 접근을 하기에는 이미 이제 신고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웅제약은 이제 안 좋은 것들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나서 이제 2월 1일까지 어찌됐든 소송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 중국 코로나 폭증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감기약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나보타의 어떤 실적 성장성이 또 같이 주가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리스크는 적고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메디톡스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를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두 기업은 둘 다 지금 현재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의 위치상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그런 의견에서 대웅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또 일반 의약품 가운데서 네, 그쵸. 그래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지금 노래를 열심히 게시판에서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다양성이 이 메디톡스를 이기는 힘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도 대웅제약이네요. 네. 뭐 대웅제약, 메디톡스 체급으로 따지면 조금 대웅제의 체급이 높은 부분이 있고, 특허 관련해서, 신약 특허 관련해서 이제 항상 보면은 먼저 만들어서 이제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카피 약품이라든지 카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소송을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는 기업보다는 소송을 거는 업체가 사실 더 손해죠. 마이너스죠. 그래요? 그렇죠. 시간 싸움. 또 이제 처음에 또 비용 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을 당하는 기업들은 또 거기 소송이 들어온다라도 그 사이에 또 이제 약품을 만들어서 꼭 제가 카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을 어느 정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 효과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소송을 거는 업체들은 억울한 면에서 이제 뭐 카피했다, 뭐 베꼈다, 소송 시간, 노력, 자금 뭐 다 투입해서 시장 뺏기고 다 끝나면은 상처밖에 안 남는, 상처밖에 없는 영광의 상처만 남는 그런 예가 이제 많았던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기업이 개와 고양이 이런 앙숙관계입니다. 이 소송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대웅제약은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당뇨 치료제라든지 또 이제 신사업 분야로 해갖고 이제 애완견 관련 시장이 커지니까 관련 제약 이런 약품들을 이제 개발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매출 실적을 이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당기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 관련에서 제약 부분에서 수출 매출 부분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메디톡스는 이제 이제 보톡스 이 주름 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시장에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메디톡스는 이제 이 소송 결과에 물론 소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 이 이제 결과가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상당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동안 이제 몇 년간의 노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얻는 게 이제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메디톡스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은 조금 기대만큼 못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규모나 매출액 이런 전반적인 부분 주가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저점 다지고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메디톡스는 얘기 나오는 대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기대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대웅제약 쪽으로 좀 손을 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다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 밖의 요인들을 봤을 때 대웅제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라운드 대웅제약이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유튜브 결과 여기도 7대3 정도 비율이에요. 대웅제약이 76%의 지지를 받으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메디톡스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차트 나가지만 직전고 좀 넘어서면서 가파른 탄력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윤겸 전문가님, 메디톡스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추가 상승이 이제 이어질 건가에 대한 이제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가까지 좀 더 추가 탄력이 받는다면 마디가인 15만 원, 15만 원까지 한 보수적으로 잡고 한 10% 조금 더 상승 목표로 해서 1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들고 계신 분들은 15만 원 정도 선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덩치를 키워보겠습니다. 유통대전이죠. 신세계 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 신세계의 대결입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쪽으로 관심도 많으시고요. 뭐 면세점, 리오프닝, 그리고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는 유통가 관심이 뜨겁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요? 네, 저는 신세계 쪽으로 좀 비중을 좀 둬보겠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신세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의견이 무난하게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현대백화점보다 이것은 더 낫다.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 두 종목은 사실 이제 이 배당락 이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올해 배당을 작년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백화점들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네. 이제 역시나 이 보복 소비라는 키워드. 최근에 이제 MZ세대가 또 새롭게 좀 떠오르는 키워드가 과소비라는 키워드거든요. 좋지는 않은 건데, 네. MZ세대가 이제 약간의 이 욜로라는 그런 이제 인생의 어떤 모토에 맞추어가지고 굉장히 좀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 소비가 정말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화점의 어떤 이 실적에 상당히 큰 부분을 이제 기여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 명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도 좀 소비가 이어질 수 있을까? 슬슬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더 이제 과중이 되고, 그러면서 이 가게에서도 돈을 쓰기가 좀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판교점에 LMS가 또 입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이 명품 파워가 큰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명품에 대한 어떤 추가 매출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좀 얼어붙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명품 파워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면세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면세점 파워가 굉장히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결국에 이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이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소비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어제의 인식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이외에 무언가 이제 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신세계 쪽의 면세가 이 현대백화점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이 조금 더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선 만큼
면세 쪽에서는 이제 훨씬 더 신세계 쪽이 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종목군은 어제에 이어서 리오프닝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좀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은 배당 이전에 나왔다면은 접근하기 그렇게 이제 망설여지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도 좀 탄력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배당도 지나갔으니까 단기 매물대에 맞춰가지고 약간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혹은 이제 실적이 증가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면세 쪽의 파워가 큰 신세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승패를 좌우한 것이 면세점이라는 키워드였네요.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 신세계가 더 낫다.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신세계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가치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다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방금 언급하신 대로 저도 이제 중요하게 본 게 면세점. 리오프닝이 되면은 뭐 요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백화점 쪽이 이제 녹록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이런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이제 이런 그 리오프닝이 완전 본격되기 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편의점 매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백화점들이 조금 전반적인 여러 백화점들이 다 지금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신세계가 특히 롯데백화점 비교했을 때 면세점 매출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롯데백화점이 상당히 매출을 앞서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장점이라면 이제 분할 앞두고 이제 어떤 이제 배당을 많이 상향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교에 에르메스 입점하면서 이제 매출 사업을 다각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백화점의 이제 무기인 면세점 관련해서 신세계죠. 네. 신세계가 면세점 관련해서 장점을 좀 더 부각하고 강화하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관광객도 유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신세계 조금 더 나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러면 유튜브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통 백화점 가실 때 어디 많이 가세요? 압도적이네요. 사실 뭐 국내 백화점 3대장 가운데 두 선수라서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신세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3%로 신세계 4강 라운드 올라가고요. 현대백화점이 은근히 지지율이 낮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호 전문가님? 저도 사실 신세계 10번 가면 현대백화점 한 번 가는 수준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신세계가 지점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신세계가 지점이 많잖아요. 저 집에서 가까운 게 신세계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신세계를 좀 많이 가는데 현대백화점은 어찌됐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높게 보지는 않고 6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5,000원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통 쪽은 내가 평소에 어떤 곳에 더 자주 가느냐 이런 것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듯합니다. 두 분은 신세계 쪽에서의 면세 사업이 조금 더 저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8강의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8강 4라운드 대진이 이렇게 정책 모멘텀 보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메커스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발 모멘텀은 또 한 번 받을 때 시원스럽게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두 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지 윤경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두산에너빌리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강의 모든 라운드에서 두 분이 동일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윤경 전문가님부터 고르신 이유 알려주세요. 네, 뭐 정부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 들었으면서 이제 6대 정부 정책 뭐 아시다시피 뭐 우주항공, 방산, 신재생 에너지 또 이제 인공지능, 네. 그린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역시 이제 정부가 이 신재생 대체 에너지로 이제 원전을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원전 또 이제 유럽 진출 이런 부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청정 에너지 또 산업 분야 협력 MOU를 또 체결을 했어요. 역시 그 기대 언덕이 있어야 비빌 때가 있단 말이 있듯이 정부가 추진하고 밀어주고 뭐 인력 지원, 세제 지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원을 해주고 정부 정책으로 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비중을 나눠서 이게 담아가시다 보면 결국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매출도 전년 동기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년에도 원전 부분의 시장은 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또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드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뭐 아시겠지만 좀 북한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협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계약 이행 조항이나 군사 협정 부분 한 것도 그것도 이제 어긋나게 이제 이행하지 않고 이게 뭐 정찰기까지 계속 보내서 또 이제 안보 보안 문제가 지금 더 드러났다는 이제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나오고요. 또 드론 평화협정 파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정한 게 의미가 없다. 네. 뭐 참 희한한 집단이죠. 북한 하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같은 이제 동족으로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강한역에서 우스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어떻게 저런 김씨 같은 희한한 집안이 나와가지고 출몰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농담 삼아 비유를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간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드론 부대도 이제 창설해갖고 이제 대응하겠다. 이런 관련 부분에서 메커스가 좀 어떤 그 큰 이슈, 어떤 안보 관련, 방산 관련해서 이슈에서 이제 8.9%까지 오르는 이런 부분에 이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 체급이라든지 내년에 이제 원전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아예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점수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떼고 그러면 그 테마로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요. 원전 대 드론 하면 어떤 쪽을 좀 더 선호하세요? 원전이죠. 원전이에요? 예. 김영일 전문가님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드론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이랑 그다음에 수소 쪽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사우디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이 에너지 쪽에 투자를 늘리는 부분이 워낙에 이제 사우디 혹은 이제 중동 쪽은 이 원유, 그 다음에 석탄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은 이제 위기감이 드는 부분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사우디도 결국에는 이제 원유를 넘어서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을 좀 찾아야지 우리가 이제 주요한 좀 캐시카우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수소 시대나 혹은 이제 대체 에너지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금 이 수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되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나 혹은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꾸준하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요. 그래요? 네, 17,000원 이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고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그런데 왜 못 올라요?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보면은 17,000원 이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일전에 이제 원전에 관련해서 정책 이야기라든지 워낙에 이제 이 거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무언가 정책발 이슈가 조금 더 이제 더 강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나왔었던 이 정책 이야기는 5년마다 이제 이야기가 되는 대선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힘이 강했었고 매물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이 구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엄청나게 크게 큰 이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원전 쪽은 사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수주권들이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17,000원 매물대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원전을 말씀을 드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고만 하셔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을 좀 노리셔라라고 많이 안내를 드리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17,000원 구간을 뚫어주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골랐냐? 메커스가 지금 현재 드론 쪽은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 드론 부대를 새롭게 또 창설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 무인기 정찰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 좀 이어질 수가 있겠죠. 1월 CES가 있고 CES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모빌리티 분야다 보니까 모빌리티 쪽은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UAM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커스를 제외하고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지금 이제 20% 넘게 오르고 있고, 베셀도 18% 정도인데, 이 정도 흐름이면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스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드론 올라가니까, 물론 연관이 돼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 자일링스사하고 이제 이 파트너십이 좀 있는 기업인데, 이 자일링스사가 FPGA 기판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이 FPGA 기판이 이 드론의 메인 보드 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메인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대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거의 이제 4등, 5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이슈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당분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찌됐든 뭐 기대감은 있는 쪽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메커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종목 떼고 원전대 드론 어떤 쪽이세요? 지금은 전 드론으로 봅니다. 드론이요? 네. 또 테마로 보자면 시선이 엇갈리는데 종목으로는 동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나란히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큰 지지를 받았을까요? 확인해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3%로 동일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메커스는 37%고요. 메커스 오늘 차트 보면서 좀 싱숭생숭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커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오늘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 드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오늘 바로 고점이죠. 9,300원 구간이기 때문에 9,300원 구간 안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드론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메커스 말고 다른 드론 대장주면은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 접근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 정도로 안내 가능하다? 드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목받는 테마 내용까지 살짝 좀 곁들여 왔습니다. 4강 보겠습니다. 8강을 딛고 일어선 4강에 나선 선수들, 이렇게 대진표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강 1라운드에는 하나투어 대 대웅제야, 요즘에 핫한 중국발 모멘텀 받는 여행주냐, 아니면은 바닥에서 꾸준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대웅제약이냐, 4강 1라운드 진행하는데요. 유튜브 게시판에서 이번 라운드도 변함없이 투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윤경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대웅제약으로 가겠습니다. 대웅제약, 그리고 김혜율 전문가님. 저도 대웅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좀 지금까지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계속 동일하게 갑니다. 하나투어를 이길 힘, 대웅제약의 어떤 면을 보신 거세요, 김혜율 전문가님? 일단은 하나투어는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거고, 어제 이 중국 방역 완화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여행사는 이 완전하게 좀 실적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적자 흐름이고,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완전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목요일이고 연말이고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아마 차익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매물대 부딪히고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실적도 좀 뒷받침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직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위치라 안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대웅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경 전문가님은요?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 아주 기대감이죠.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전면 개방, 이제 방역 완화, 이런 부분이 이제 투심이 움직여서 이제 기대감에서 올라왔고, 네. 여행사, 여행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이나 영업이 단기 순이익을 갖다 보여준 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항공편도 늘어나고 이제 여행객들 오면서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돼야지 실질적으로 주가에 추가 동력이 붙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기대감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제약 바이오도 그동안 뭐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더 어려웠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IPO 상장하면 뭐 참패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나마 제약사들은 이제 신약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당뇨, 우울증, 이제 대웅제약 등 반려동물 관련한 이제 새로운 신사업, 신약
개발을 갖다 계속 노력하고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매출 실적이 따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뭔가 보여주고 있다. 대웅제약.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서 바닥에 있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과 파워는 훨씬 더 제약 쪽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행주 하나투 같은 경우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매출 실적이 따라와주고 뭔가 실적 발표 내년 이제 1분기 끝나고 뭔가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있어서 뭔가 드러내줘야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로서 이제 대웅제약 제약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과 비슷하게 저희 게시판에 1라운드 그러니까 8강 진행될 때요. 책벌렘님께서 그런데 여행주들 지금 좋다 하지만은 코로나 전보다 비싼 게 사실이다. 비싼 게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투어 차트를 좀 놓고 보니까 정말 2020년 초에 이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보다 살짝 위쪽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투자자분들께 어떤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혜영 전문가님.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에 따라서만 대응을 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만 지금은 유효하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보는 거랑 항공주 보는 건 다른 거죠? 거의 이제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LCC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또 전체적으로 네.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지 당장에 또 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이 어느 정도 테마성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항공주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월 말에 춘절 있잖아요. 윤경 전문가님. 그때 춘절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나요? 여행주요. 여행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1월 8일부터 이제 그 전면 개방하지만은 네. 점진적으로 하겠지만은 춘절의 그 이동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뭐 효과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리오프닝 이런 부분이 이제 1월, 2월 지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대웅제약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게시판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대웅제약 대 하나투어 6대 4네요. 이번에도 이변 없이 대웅제약이 6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투어는 이제 슬슬 수익 실현이 좀 나올 만하다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윤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투어요. 네.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바닥에서는 좀 그래도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하나투어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7만 원 다음 목표 매물대를 7만 원 설정해드리고 거기가 상당히 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게 1차 목표면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3,000원이니까요. 한 업사이드 10% 정도 보면서 7만 원 다음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다음 4강 2라운드 보겠습니다. 신세계 두산 에너빌리티 유통과 원전의 대전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성적은 좋고요. 윤경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저는 현재로서는 신세계 쪽으로 신세계. 조금, 그리고 점수를 저도 신세계 고르겠습니다. 신세계요. 오늘은 그러면 결승까지 두 분이 또 동일하게 의견을 주실지도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신세계로 골라주셨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을 한다. 그러면 완전하게 지금 현재 공에서 바닥을 찍던지 아니면 17,000원을 돌파하던지 둘 중에 조건을 만족할 때 저는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바닥도 아니고 중간 단계 위치에서 17,000원을 계속해서 좀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이 좀 완성이 되어야지 저는 이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원전 종목들에 대해서 참고 정도만 하는 쪽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용을 할 것 같고 신세계는 지금 당장 이제 리오프닝 완화 기대감에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 올해 내내 실적이 잘 성장을 해왔다라는 점 분명하게 받쳐지면서 개선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이 시장이 워낙에 코스피 방역 완화, 코로나 이제 방역 완화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네, 코스피라고 잘못 발음을 했는데 네.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문을 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은 어찌됐든 문을 확실하게 좀 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세계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세계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은요? 네, 지금 전반적인 이제 증시 전 세계 악재 시장에서 연말 연시를 봤을 때 지금 키포인트 시각을 갖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중국발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예, 중국발밖에 없고 리오프닝 뭐 OTT 한알령부터 해갖고 뭐 여행, 항공, 뭐 제약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중국발로 해서 계속 최근에 순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국내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보복 심리 소비. 그러니까 이제 여행, 항공 쪽은 천천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겠지만 유통 쪽은 계속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신세계가 이제 호재 안에 내 사내에도 호재가 많습니다. 노사합의도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노사합의가 잘 되면 또 이제 그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 환경 여건이 좋은 그 기사라 좋은 내용 호재가 많이 따라주고 있다. 면세점 얘기도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에 있어서는 신세계가 좀 더 높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정부 정책 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차트상 모호한 위치에 와 있는 부분도 있고 원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제 올해 상당히 또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요. 재차 상승을 하는데 좀 점진적으로 다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신세계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판단 기준은 당장 모멘텀이 있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세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알려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대 신세계의 대결입니다. 반반이 나왔습니다. 게시판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또 비등비등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매력도 좀 뚜렷하고요. 그러면은 김혜우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17,000원을 뚫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17,000원 목표가 안내드리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14,000원 초반대 바닥을 잡아줄 때나 혹은 이제 17,000원 구간 돌파를 해줄 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든 아래든 뭐가 확실히 나와야 접근을 해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결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결승의 두 선수입니다. 대웅제약 대 신세계의 대결로 결국에는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저는 두 분이 어떻게 골라주실지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아요. 한번 제 마음속에 이 선택이 맞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신세계로 가겠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김열 전문가님. 저는 대웅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사실은 대웅제약은 그래도 좀 안 올랐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신세계는 이거 좋아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신세계를 두 분 다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우승해서 지금 엇갈리네요. 먼저 김혜우 전문가님 대웅 골라주신 이유요. 사실 일단은 좋은 이야기는 조금 더 신세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워낙에 좀 순환이 빠른 만큼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웅제약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감기약이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뭐 나보타라든지 실적 성장률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월 1일 이 소송에 대한 거는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 그쵸? 있고 우리가 이제 1월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주가 상승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대웅제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웅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대웅제약의 단계는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었고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다 뭐 평가하면 상당히 전망이 좋고 예. 주가 상승이 둘 다 기대됩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죠. 이제 대웅제약의 신약 개발 이런 시장 확장이나 잠재력이 풍부하고요. 신세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물 만난 때를 지금 어떻게 좀 딱 이제 타이밍이 이제 맞아들어서 본격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더 상승하려는 이제 여지가 좀 되고 물론 주가가 좀 최근에 상승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눌림목 구간이 좀 오겠지만은 네. 중국발 방역완화 이제 전면 개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세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신세계가 좀 더 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눌림목 구간만 조금 벗어난다면 그 부분에서 속도감에 있어서는 신세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승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겁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의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럼 화면 통해서 보시죠. 오늘의 우승은 네, 신세계가 70%의 지지율로 오늘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쉽게 떨어진 대웅제약 김혜우 전문가님이 이 선수 열렬히 좀 응원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다음 매물 구간이 16만 8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 보면서 대응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먼저 좀 전략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 선수 신세계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김혜우 전문가님? 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을 좀 뚫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이 좀 뚫어지면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폭을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24만 원 마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 저도 어떠세요? 공교롭게 비슷합니다. 네. 24만 원 돌파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목표가를 24만 원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략도 그렇고 두 분의 마음이 좀 통했습니다. 비슷하게 종목을 좀 골라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신세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도 좀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8명의 선수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선수는 왜 이 8명 가운데 안 올라오나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라인업은 어떻게 되세요? 포트폴리오 저희 전반적으로 봐드리는 시간이 내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환승매매 올해를 마무리지는 이토마토의 특집 방송 이 내일 저녁 9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다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pd@이토마토.com 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